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좀 관심도가 좀 많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게 될 5탄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 이거를 하면서도 저는 답이 없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답이 있는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학교를 외적으로 볼 것인가, 내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먼저 고민을 했고,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인 부분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침해, 돌봄 공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개별적인 학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저한테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해줘. 정말 학교에 보내도 안전해요? 이렇게 가끔씩 여쭤보는데 저도 가끔 말문이 막힐 때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기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에 세종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체포 및 입건자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인구 대비 좀 규모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비전을 어떻게 했냐. 위험은 먼저 감지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 구호를 가지고 정책 비전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 비명인식 CCTV를 도입을 할까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부산이나 경기도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고 세종 안에서도 이 부분이 모두 다 이게 현재로 비명인식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는데 자동으로 관제 시스템에 연락하는 체계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명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가 교육청, 시청, 경찰청이 모두 합심이 돼서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으로 바로바로 신고가 되는 그런 비명 인식 CCTV 도입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기록용 CCTV가 아니라 실시간 대응형 안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위험이 굉장히 노출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비명인식 CCTV가 설치가 된다면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 부분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보호 통합 안전 대응 체계. 이것이 비명인식 이 CCTV가 교육청 하나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과 경찰청이 모두 통합을 해서 안전대응 체계를 가져보자. 그래서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전방위 학생보호 시스템을 완성하자. 이것이 학교 안에만 설치하지 않고 학교 밖에도 그 다음에 학원 주변가도 모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상시 상담 기관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끝까지 지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피해 학생에 대한 문제가 가해 학생에 대한 문제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역할이 가는 경우가 있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역할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래? 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저는 피해 학생을 끝까지 지키는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까지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교권보호 밀착 법률 자문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즉, 교사 대 변호사를 100대 1 전담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서, 즉 MOU를 맺어서 언제든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간다 하면 소송 비용을 전폭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실 안에서 학생과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만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권보호 밀착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고 교육청이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고 싶습니다. 즉, 세종은 특성상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모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을 모두 학교에서 돌봄과 늘봄을 할 수 있게 현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학생들이 학원을 갔다 다시 학교를 가거나 또는 학원을 뺑뺑뺑뺑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돌봄이 끝났고 방과후를 끝났으면 이 학생들이 학원을 혹여 갔다면 바로 집 주변에 있는, 집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에 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늘봄 시설을 운영을 하면 이 학생들이 부모님이 귀가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은 그 안에서 저녁까지 먹고 부모님 오는 시간 맞춰서 집에 가면 좀 더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냐.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고 라는 생각에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자. 즉, 이것이 뭐냐. 우리는 늘봄을 학교 밖 돌봄 체계로 전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여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자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는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서만 회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파트 내부를 우리가 좀 늘봄의 공간으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책은 학교 안, 학교 밖, 가정 인근까지 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해 보겠다 라는 뜻으로 안전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